수육 참 좋아하시죠? 밖에서 사 먹으면 야들야들하니 참 맛있는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면 큰 솥에물 붓고 고기 넣고 1시간 넘게 푹 삶아야 하니 엄두가 잘 안 나셨을 겁니다. 기름 둥둥 뜬 솥 닦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저는 지난 32년 동안 우리 이웃들의 건강한 식탁과 실속 있는 살림법을 연구해온 잘 사는 생활 연구소 요리연구가 김영호입니다. 수많은 분의 주방을 들여다보니 다들 수육은 하고 싶은데 번거로워서 포기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드릴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전자레인지 수육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솥에물 붓고 푹 삶는 방법이 오히려 고기를 더 퍽퍽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기 속에 맛있는 육즙은 물속으로 다 빠져나가고 남은 건 질긴 살코기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큰 솥도 필요 없고 1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하나만 잘 쓰시면 됩니다. 단 10분이면 정육식당보다 더 부드럽고 고소한 수육을 뚝딱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기는 쏙 빠지고 육즙은 꽉 잡은 그 맛. 오늘 바로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여기에 수육의 맛은 살려주고 입맛까지 확 돌게 해줄 찰떡궁합 겉절이 비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하고 든든해지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오늘 저녁에 이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수육이라고 2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 하나가 더 쉽고 맛있는 살림 지혜를 찾아내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잘 사는 생활 연구소를 구독해 두시면 우리 집 식탁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전자레인지 수육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이 전자레인지 수육 방법을 처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로 익히면 고기가 금방 질겨지는 거 아니냐, 퍽퍽해서 못 먹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솥에 넣고 푹 삶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더 촉촉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육 방식은 끓는 물에 고기를 오래 삶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에 오래 삶게 되면 고기 속에 맛있는 단백질과 영양분이 물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수육이 가끔 마른 행주처럼 퍽퍽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에서 육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자레인지는 다릅니다. 고기 안쪽에 수분을 가두면서 익히는 원리라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찜을 하는 것과 같아서 훨씬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또 한 가지, 고기의 칼집은 왜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삼겹살은 비계와 살코기가 층층이 겹쳐져 있는 고기죠. 그냥 통으로 익히면 양념이 겉면에만 맴돌고 속까지 배어들질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1cm 간격으로 칼집을 살짝만 내주시면 소금과 후추 그리고 비린내를 잡아줄 맛술이 고기 안쪽까지 쏙쏙 스며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 점 한 점 드실 때마다 속까지 간이 딱 맞아서 훨씬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육을 만들어 볼 텐데 재료부터 하나씩 잘 챙겨보십시오. 삼겹살은 한 덩어리에 3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기를 고르실 때는 너무 얇은 것보다는 두께가 최소 2cm 이상 되는 도톰한 것으로 준비하셔야 익혔을 때 쪼그라들지 않고 씹는 맛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먼저 도마에 고기를 올리고 1cm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을 끝까지 다 넣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고기 두께의 3분의 이 정도까지만 살짝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깊게 자르면 고기가 익으면서 다 풀어져 버리니 살짝만 신경 써주십시오. 칼집을 다 내셨으면 소금과 후추를 고기 양면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소금은 짜다 싶은 정도가 아니라 고기 겉면에 흰 가루가 살짝 보일 정도로만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여기서 잡내를 잡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소금, 후추만 뿌리고 끝내시는데 그러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맛술을 양면에 한 바퀴만 쓱 둘러주십시오. 맛술이 없으시면 청주나 소주를 쓰셔도 좋습니다. 맛술의 알코올 성분이 잡내를 말끔하게 끌고 날아가 주기 때문에 고기 맛 자체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이제 풍미를 한 단계 더 올릴 차례입니다. 대파 한 대를 어슷하게 썰어서 고기 위에 듬뿍 올려주십시오.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누린내를 잡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익으면서 은은한 단맛을 고기에 스며들게 해줍니다. 대파를 많이 올리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익으면 파가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고기와 정말 잘 어우러집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내열 그릇에 고기를 담고 랩을 씌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2겹으로 꼼꼼하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겹만 씌우면 조리 중에 랩이 터지면서 수증기가 다 빠져나가 고기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2겹으로 잘 씌워야 안에서 수증기가 강하게 돌면서 고기를 골고루 익혀줍니다.
전자레인지 조리는 사실 굽는 게 아니라 찌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젓가락이나 칼끝으로 랩 위쪽에 구멍을 서너 군데만 뚫어 주십시오. 구멍을 안 뚫으면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랩이 부풀다가 터질 수 있습니다. 딱 5개 정도만 구멍을 내주시면 적당한 수증기는 빠져나가고 안에서는 찜이 제대로 돌아가서 촉촉한 수육이 완성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전자레인지에 넣고 딱 10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가정마다 전자레인지 출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출력이 약한 기종이라면 12분 정도까지만 돌려주십시오. 절대 15분을 넘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돌리면 고기 속에 촉촉한 수분이 다 날아가서 오히려 퍽퍽해질 수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조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꺼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5분간 그대로 두는 휴지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 수육 맛을 결정짓는 핵심 비법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막 꺼낸 고기는 안쪽이 아직 열기를 머금고 익어가는 중입니다. 이때 바로 칼을 대서 자르면 고기 안에 꽉 차 있던 맛있는 육즙이 사방으로 다 흘러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는 금방 마르고 퍽퍽해지죠. 조리가 끝나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고기 속의 잔열이 안쪽까지 골고루 퍼지면서 육즙이 다시 고기 전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큰 식당에서 비싼 고기를 구울 때도 맛을 유지하려고 꼭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 휴지 시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5분만 기다리셨다가 썰어 보십시오. 살코기는 훨씬 부드럽고 비계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기가 맛있게 뜸이 드는 동안 함께 곁들이면 맛도 좋고 입맛도 확 살려주는 부추 겉절이를 뚝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는 따뜻하고 찬 성질이 서로 잘 맞아서 수육 드실 때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먼저 싱싱한 부추 한 줌을 먹기 좋은 크기인 5cm 정도로 썰어주시고 양파 반 개도 얇게 채 썰어서 함께 준비해둡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 텐데 비율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고춧가루 2스푼, 매실액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진간장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그리고 참기름 1스푼을 넓은 그릇에 담고 골고루 잘 풀어줍니다. 여기서 매실액은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추 특유의 풋내를 싹 잡아주고 전체적인 양념 맛을 아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멸치액젓 1스푼이 참 중요한데 이게 들어가야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살림하면서 터득한 비법을 하나 더 보태자면 통깨 1스푼을 그냥 넣지 마시고 손바닥이나 작은 절구로 살짝 빻아서 넣어보십시오. 통깨를 그냥 넣으면 겉면만 겉돌다 끝나지만 살짝 깨뜨려서 넣으면 깨 속에 고소한 기름과 향이 부추 잎사귀 사이사이로 쏙쏙 스며듭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시장에서 파는 겉절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미가 깊어집니다. 양념이 다 완성되었다면 준비해둔 부추와 양파에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손에 힘을 주고 팍팍 묻히시면 안 됩니다. 부추는 연해서 손끝에 힘을 주면 금방 풋내가 나고 숨이 죽어버립니다. 양념을 묻힌다는 느낌보다는 손가락 끝으로 살살 들어 올리면서 가볍게 털어내듯 묻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추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서 수육과 함께 드셨을 때 씹는 재미와 맛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랩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고기를 꺼내 보십시오. 그릇 바닥에 기름과 육수가 흥건히 고여 있을 텐데 이 기름기는 키친타올로 가볍게 닦아내 주시면 훨씬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도마 위에 올린 수육은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듬성듬성 1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씹을 때마다 살코기의 부드러움과 비계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제대로 어우러집니다. 여기서 한 점 집어서 아까 만든 부추 겉절이를 듬뿍 올려 드셔보십시오. 어디 비싼 식당 수육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강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수육을 드실 때 꼭 함께 곁들이면 좋은 음식이 바로 잘 익은 묵은지입니다. 삼겹살에는 단백질과 지방은 풍부하지만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부족하기 마련인데 묵은지가 그 부족한 영양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게다가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기름진 고기를 소화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 고기를 드시면 속이 좀 더부룩하셨던 분들도 묵은지 한 점만 같이 드시면 훨씬 속이 편안하실 겁니다. 묵은지가 너무 시다면 그냥 김치를 살짝 씻어서 쓰셔도 좋고 명이나물을 한 장 곁들이셔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자레인지 수육,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셨겠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수육이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을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성을 조금 더 들이는 것뿐인데
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삼겹살 한 덩어리에 부추 한 줌으로 따끈한 한 접시 만들어 보십시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족의 하루 피로를 풀어주는 보약 같은 식탁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하고 풍성한 생활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주변에 삼겹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우리 생활을 더 편안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생활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